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램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자바 클래스와 객체 라운드 13 자바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요. 우선 상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슈퍼라는 객체, 우리 앞서서는 디스라는 객체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슈퍼라는 이 객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상속 관계에서 필드와 메소드의 상속 관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바에 있어서 아니 그 어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OOP를 지향하는 언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다양성의 표현 이 부분까지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브젝트와 슈퍼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자바 제일 처음에 배우실 때 뭐 인티저, 그 다음에 플로트 뭐 이런 자료형들로 프로그램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 만든다 라고 가정하면 인티저 자료형으로 KOR, 국어 점수 저장할 공간, 다음에 ENG, 영어 점수 저장할 공간, 다음에 MATH, 수학 점수 저장할 공간, 다음에 토탈 값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식으로 선언해 놓고 성적 처리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같은 자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요거 다음에 배우신 것이 배열이라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배열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동일한 자료형으로 선언된 이러한 데이터들을 묶어서 관리하기 편하더라 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텐데, 이 배열이 못하는 게 뭐였냐면 스트링이라는 이러한 서로 다른 자료형이 있다라면, 만약에 이름 저장한다고 해서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요 스트링 자료형 공간, 이거는 얘랑 자료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배열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덩어리 자체를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웠다고요. 자, 그런데 이 클래스만 써도 이제 편리하다는 걸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클래스를 쓰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뭐 과학이라는 점수를 하나 더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데, 과학이라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클래스를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밖에 지금 개념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이렇게 사용하던 이러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면,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뭐만 과학에 대한 이러한 자료형 하나만 딱 선언을 해주면 모든 자료 처리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기인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상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속성을 이해하실 때는요, 일단 클래스가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상속성이라는 놈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상속성이라는 놈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약간 복잡다. 하나의 클래스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사용하려면 어떤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규칙 자체가 약간 복잡다는 것 뿐이지, 언어 자체가 뭐 상속을 했다, 다형성을 쓴다 라고 해서 복잡하거나 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의도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다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러한 상속을 배우는데 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부터 배워야 하는가? 그걸 따져보시면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서 우리 신체를 물려받았잖아요.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제일 시조는 쉽게 얘기하면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한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 뭐 미국인들도 그렇고 유럽인들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가장 시조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 그래서 그 시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뭐 그 유럽파 계열이다. 뭐 이 사람은 미국 쪽 계열이다. 뭐 이 사람은 한국 쪽 계열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갈래가 딱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바라는 언어도 시조가 딱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부터 내려오면, 시조로부터 상속을 딱 받았으면 얘는 전부 다 자바 계열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될 텐데, 바로 그러한 시조에 해당하는 격이 바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java.lang이라는 패키지에 보시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놈들은 전부 다 자바의 클래스들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바 쪽 언어에서는 누구나 인터페이스를 제거하고 모든 클래스들은 무조건 java.lang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이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요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더라면 여러분들께서 API를 살펴보시게 되면 API 한번 볼까요? C루트의 자바라는 계열에 보시면
JDK 1.5에 doc에 index.html이 있을 거고요. 자, 이쪽에 여러분들이 맨날 API 들어가서 구경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java.lang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lang이라는 패키지에 보시면 클래스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가 자바 쪽 언어의 최상위 클래스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최상위 클래스라는 요놈은 다른 클래스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다른 클래스 클릭해 보면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요놈은 뭡니까? 자바 쪽 클래스다. 그 얘기죠. 왜?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클래스 클릭해봐도 역시 오브젝트로 상속받았고 뭐 스트릭트 뭐 매스라고 하는 이러한 클래스도 역시 마찬가지 오브젝트. 자, 뭐든지 간에 무조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다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상속을 다 받아져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 관계를 지금부터 배우겠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클래스를 딱 보든 간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구나.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인터페이스는 아니라 그랬죠. 인터페이스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인터페이스는 그냥 그 어떤 그 다른 최상위 인터페이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전부 다 클래스 계열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면 여러분들 부모님 물건을 상속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이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메소드들, 여기 메소드 서머리 적혀 있는 것들 있죠. 이 메소드들을 전부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뭐 단순하게 여기 get 클래스 이름 뽑아내는 건데요. get 클래스라든지 뭐 toString이라든지 이러한 메소드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day 013이라는 프로젝트 만들고요. 첫 번째 예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exam 언더바 01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제를 하나 작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public static 뭔가 실행시키려면 메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exam 언더바 01이란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메일 클래스 A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자, A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A의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는 뭐 적지 않으면 자동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딱 만들었고요. 이 A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 안에 만약에 public void AAA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 자, 이러한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ap.aaa 이러한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켜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켜보셨을 때 다음과 같이 A 클래스 이러한 식으로 결과값이 뜰 겁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이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되냐면 조금 전에 get 클래스라는 메소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보면 get 클래스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 메소드를 이 자바 A라는 클래스,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클래스잖아요. 근데 자바에서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든 간에 이 클래스든 아니면 위에 있는 A 클래스든 무조건 클래스만 만들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님께서 낳으셨지만 여러분들은 단군 할아버지의 손자다 뭐 이러한 거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더라면 여러분들께서 과연 get 클래스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프린트 라인 클래스는 하고 물어보고 ap.get 클래스 get 클래스라는 메소드를 이 안에서 만든 적이 없죠. 만든 적이 없는데도 ap를 통해서 get 클래스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a라는 클래스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다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지금 get 클래스라는 게 들어있지 않지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메소드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클래스는 클래스 A, get 클래스 하게 되면 클래스 이름을 리턴시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더라면 다음 또 이러한 메소드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toString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 자, toString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출력시켜 봅시다. system.out.println toString 해서 ap.toString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에러가 없죠. 이것도 사용이 된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자,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켜 보시면 toString은 a 골뱅이 어떠한 숫자값. 그런데 이거 어디선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한번 출력을 시켜 보셨죠.
system.out.println ap는 ap라고 ap라는 객체가 무슨 값을 출력하는지 그걸 한번 나타내보자 해서 ap라고 출력해 보신 적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자 이렇게 출력해갖고 결과값을 보시면 신기하게도 이 결과값하고 방금 toString한 결과값하고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실제 자바는 포인트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실제 이 객체가 어디에 잡혀있는지 포인트, 우리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살짝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포인트라는 놈을 숨겨주기 위해서요. 자동적으로 ap라고 객체 이름을 출력하게 되면 toString을 자동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썩은 toString하고 요게 그냥 ap라고 적은 거하고 똑같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보통 toString은 생략하고 가만 냅두면 자동적으로 ap라는 요놈이 toString을 호출해준다. 이러한 개념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메일 클래스, 자바에서 이메일 클래스 하나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클래스나 이러한 클래스나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자동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요놈은 적어줘도 상속받는 거고 안 적어줘도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속 예약으로는 익스텐즈가 쓰이는데요. 요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모든 자바의 클래스들에게 다 상속 주는 그러한 놈이다. 물론 요 뒤에도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오브젝트라고 요 놈을 상속받는 요 글귀가요.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알아두시고 제가 여기 PPT에서 오브젝트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자바의 모든 시조는 바로 오브젝트라는 이 클래스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선 이러한 오브젝트와 슈퍼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최상위 클래스 java.lang.object가 있다라는 거 일단 먼저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기존의 클래스가 그대로 상속되어서 새로운 내용 하나만 포함시키면 내용을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개념대로라면 포함 오브젝트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남이 잘 만든 클래스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단지 그것만 포함시켜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exam 언더바 02번. 자, 그러면 이미의 클래스 AA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미의 클래스 BB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AA 속에는 인티저 X는 100이라는 값이 있었고요. 다음 BB 속에는 인티저 Y는 200이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BB라는 클래스에서 AA에 있는 이 X가 탐이 나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포함 오브젝트라는 것은 다른 클래스의 객체 하나를 포함시키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AP는 UAA 요렇게요.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면 BB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AA의 전부 다가 BB 속에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보이드 메인에서 저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 오브젝트도 쓸 수 있는 개념이니까요. 예를 들어 BB 클래스 BP는 UBB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었다 치면 일단 첫 번째 Y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BB 속에 다이렉트로 Y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Y는 bp.y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해버리시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을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20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 bp를 통해서 x도 출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bp라는 클래스 속에 보시면 AA 클래스의 객체인 ap가 담겨 있죠. 요 ap를 통하게 되면 당연히 x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는 하셔서 bp.ap.x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bp라는 놈이 A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차례차례 bp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bp 속이잖아요. 그러면 ap가 있을 것이고 AP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AP 속에는 요 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X에 접근한다. 이러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클래스 걸 다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형태가 바로 포함 오브젝트인데요. 그러면 이 포함 오브젝트를 한 번 더 포함시켜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CC에서는 인티저 G라는 것도 쓰지만 X와 Y를 다 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까 BB가 Y 갖고 있었죠. 근데 BB 속에 AA의 객체가 있으니까 X를 갖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CC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BB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G가 있고 요 안에 X하고 Y 다 있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만약에 cc라는 클래스 객체 cp는 ucc라고 만들었다고 치면 g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out.println g는 그 cp.g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고, 다음에 y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y는 cp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bp라는 놈이 있다고 했어요. bp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비로소 y라는 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에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당연히 같은 원리겠죠. x에 대한 접근은 cp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bp가 있고요. bp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ap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x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차례차례 지켜갖고 접근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정보값들을 다 뽑아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속에 이렇게 클래스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 이걸 보고 포함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포함 오브젝트의 단점이 뭘까요? 지금 단점 눈으로 보고 계시죠?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개가 이렇게 포함 개념으로 계속 진척이 된다라면 어떤 것 속에 있는 어떤 것 속에 있는 어떤 것 속에 있는 어떤 멤버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귀찮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골치 아플 일 없이 그냥 이렇게 CC라는 놈이 BB도 상속받고 AA도 상속받고 다 상속받았다 라고 하면 무슨 개념이 성립하게 되냐면 이러한 객체 이름의 접근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얘를 지웠다, 이렇게 CP의 멤버인 Y 이렇게 해버리면 Y가 CP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고, CP에 있는 X 이래버리면 X도 당연히 CP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함 오브젝트 개념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치 완벽하게 자신의 멤버인 양 위에 걸 상속 한번 받아보자, 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BB가 extend AA를 상속받아 버리면, BB가 AA를 상속받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A라는 클래스 속에 있는 모든 멤버가 이 속에 싹 들어와 있는 개념이고요. 다음 CC는 다시 상속받기를 BB를 상속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지금 에러 다 없어졌죠. 그러면 CP에는 원래는 뭐만 있어요? G만 있잖아요. G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Y도 있고 X도 있는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BB 걸 상속받았으니까 요 놈을 상속받은 거죠. BB는 AA를 상속받았으니까 X를 상속받은 거죠. 결론은 CC라는 놈이 XYG를 다 가지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요 내용은 뭐냐면요. 포함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객체명으로 계속 접근해야 되니까 귀찮다. 그러한 것을 이제 줄여보자 라는 것이 바로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렇게 최상위 클래스의 java.object라는 놈을 상속하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최상위 클래스, 여기 AA라는 클래스도 역시 누구를 상속받았을까요? 적지는 않았지만 오브젝트라는 놈을 이렇게 상속받아 있습니다. 뭐 지금 적어나 안 적어나 똑같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 상속되어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그렇더라면 여러분들 자바에서 생략된 형태들, 지금 오브젝트라는 요놈도 상속 관계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바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임포트는 뭐냐면 임포트 java.lang. 모든 것, 이거 생략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생략된 거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예제 세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제일 위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java.lang. 별표. 요거 생략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 안에 거 사용 다 할 수 있고 안 적어도 이 안에 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폴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메일 클래스 AAA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AAA, AP는 new, AAA 이렇게 생성시킬 수 있죠. 요거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AA라는 생성자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만들어도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런 생성자도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놈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놈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요놈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this가 생략되어 있다. this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private integer x라는 놈이 있을 때 여기에 public void display system.out.println x는 x 이러한 코딩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요. 만약에 이 x에 this.x라고 해서 this라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고 this 개념의 설명을 드렸죠. 바로 요 놈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놈 세 번째로는 요놈 생략되어 있고요. 다음 0번째 매개 변수 생략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디스하고 연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요 디스라는 놈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얘기하면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 안에 0번째 매개 변수는 적으면 에러 난다 그랬죠. 그래서 적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요 사이에 AAA라는 클래스의 디스라는 이러한 멤버가 0번째 매개 변수로 딱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0번째 매개 변수도 생략되어 있고요. 다음 toString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AP를 만약에 다이렉트로 적겠다. system.out.println AP는 하고 나서 AP를 출력하게 되면 요 뒤에 있는 AP는 AP.toString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toString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이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도 생략되어 있는 형태고요. 다음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모든 클래스는 자동적으로 누구를 상속받는다고요? 그렇죠. extends 오브젝트. 오브젝트란 최상위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요 놈도요. 어떠한 클래스든 자바에서 클래스 만들어 놓고 extends라는 글자 안 적으면 무조건 오브젝트라는 요 놈이 상속이 생략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슈퍼라는 요 놈도 생략돼 있는데 슈퍼라는 것은 요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슈퍼라는 요 놈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하위 멤버에서 여러분들 디스라는 거 요런 건 한번 적어 보셨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에러가 나는 게 디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메소드 호출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에러 나고요. 디스의 개념은 앞쪽에서 공부하신 그 개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놔두고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요렇게 상속 관계에서는 상위 클래스를 호출하는 슈퍼라는 요놈이 무조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적어놨는데 개념을 잘 모르실 테니까 일단은 요놈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일단 잠시 후에 요 슈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도 지금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바에서는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요 생략된 형태들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로 하나씩 짚어드렸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디스와 슈퍼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